자,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6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 오늘 서규석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고 현장을 보면 아파트 모퉁이가 쭉 찢기듯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런 네. 표현 자체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벽식 아파트에서는 많은 벽들이 있어서 건물을 지지하는데 이거는 플랫 슬래브 구조라고 슬래브하고 기둥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는 취약한 부분에서 펀칭, 뚫림 전단이 파괴가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슬래브가 뭔 건가요? 슬래브가 바닥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바닥이랑 기둥만 이렇게 존재를 하다 보니 네. 쭉 무너진 건데 네. 그럼 뭐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건가요? 네, 외부 압력보다는 그 상층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그 38층 상부에 있는 B층이 붕괴되면서 그 충격 하중으로 연속 붕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38층부터 몇 층까지 쭉 무너진 건가요? 지금 22층이 피난층이 있고요. 그 피난층 상부까지 무너지다가 피난층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에 네. 그 단단한 외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설비 전기도 들어가고요. 이 안에 그 말하자면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벽체가 두껍고 강하니까 거기서 연속 붕괴가 멈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중간에 창문이 없는 저 부분이 22층인 거고? 네, 22층 피난층입니다. 아, 외벽이 두껍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 외벽이 있었던. 전부 둘러싸여 있고 두껍고. 네.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콘크리트상의 문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실 공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그 연속 붕괴하는 것들이 시공의 부실보다는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제가 그 16개 층이 지금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제가 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경우고 많이 목격을 못했어서 만약에 이제 구조상의 문제라고 저런 것들이 흔히 이제 지어지는 주상복합에서 흔히 지어진다고 한다면 왜 저런 사고들이 왜 저희가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네, 우리가 95년인가요? 네.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네네. 이거와 같은 그런 플랫 슬래브 구조입니다. 이 플랫 슬래브 구조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바닥판이라고 하면요, 얘를 지지하는 기둥밖에 없기 때문에 기둥 주위에서 만약에 파괴가 된다면 뚫림 파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급격하게 아래층을 치고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붕괴가 되는 게 이런 플랫 슬래브 구조의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풍백화점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완공이 다 된 후에 영업을 하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제 구조 변경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입주 전이란 말이죠. 네. 그럼 입주 후에도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거는 이제 입주 후하고 관계없고요. 네네. 38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그 하중이 무너지면서 38층 상부에, 그러니까 38층까지는 세대고요. 네네. 중간에 B층이 있고 아마 그 39층이 주민 공동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B층을 뒀는데 B층 공사를 하면서 얘가 무너지면서 38층 천정을 치고 그 하중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붕괴가 일어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럼 결국 최고층이 무너지면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 하중들이 연속적으로 추가되고 더 증가하니까 쭉 연속 붕괴를 일으키다가 22층 피난층에서 이 부분에 그 단단한 그 외벽이 있는 층에서 멈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공사 붕괴 현장의 원인에 대해서 구조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구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공하면서 네. 38층 상부의 B층이 왜 무너졌는지를 규명을 규명하는 해야 게 될 것 중요할 것 같고요. 같다. 네. 그 원인들이 이제 추가 하중이 되니까 설계했던 하중을 초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붕괴가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제 뭐 원인 이런 걸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콘크리트가 아무래도 겨울철이라서 좀 마르는 속도가 늦고 그러면 이제 열을 좀 가해서 이제 좀 말려야 되는데 조금 성급하게 물리 다 마르기 전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네. 좀 무리하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조금은 타당성이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 하루의 평균 기온이 네. 4도씨 이하가 되면 한중 콘크리트라고 그래서 겨울철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포장막을 씌워서 10에서 20도 사이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양생 기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가 부족하면 그런 기간을 지키지 않고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기 온도가 낮으니까 콘크리트에 굳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네. 플랫을 아까 바닥판에서 이게 뚫리지 않으려면 콘크리트 강도가 건물을 그렇죠. 지지하고 있는데 그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게 날씨가 춥거나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더 취약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좀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회장님 설명은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가 덜 마르고 했던 게 그 16개 층이 전체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위에 일부만 네, 그랬을 네. 수 있고 네. 그래서 무너진 게 이제 연쇄 충격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16개 층이 네. 나간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시공시에는 보통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기준 강도를 정하거든요. 만약에 한 층이 일주일씩 공사를 했다면 밑에 뭐 4개층 정도 내려가면 충분한 양생 기간은 가졌던 거죠. 그럼 최고층에서의 문제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양생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콘크리트 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설한 후에 그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는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고 또 평균 기온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양생이라고 하고 상부에서 38층 상부에 콘크리트를 치면서 그 하부에 서포트라든지 뭐가 부실했다면 여기가 붕괴되면서 그 밑에 층을 치웠는데 그 치는 하중이 얘가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크기 때문에 그 층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점점 하중은 무거워지니까 급속하게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타설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네. 이거를 적절한 온도 안에서 보온을 제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양생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언급되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철근 정착길이 이게 부실했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 건가요? 네, 그 이 슬래브는 그 보가 없는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네 귀퉁이에 이렇게 기둥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팬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약 8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스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래브 두께는 250mm로 충분하게 두껍게 했습니다. 근데 250인데 철근이 가 있는데 철근의 피복 두께는 철근이 만약에 녹슬거나 화재에 위험하지 않도록 피복하는 거는 4cm에서 3에서 4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피복 두께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충격을 주면 당연히 덮개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철근의 정착 길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강풍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한 30층 이상만 되면 어떤 지진 하중이나 이런 거보다는 풍 하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하중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이게 시공시에 그 바람이 불거나 뭐 기온이 좀 낮았다고 해서 이 붕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뭐 시공사고 이제 뭐 하청과 재하청을 줬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지금 건설을 한 것도 아니고 주상복합을 처음 짓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수도 없는 아이파크들이 있고 네네.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본사에서도 예상을 못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네, 뭐 건설회사의 뭐 나름대로 기술적인 파트도 있고 검토는 하겠지만 네. 이 구조가 갖는 저는 취약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구조 말고 다른 구조를 써야 되지 않나요? 네, 구조 계산을 할 때 구조 설계자가 그 안전율은 확보된 거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시공시에 그 우리가 설계하는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이 떨어지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거실이나 이런 사람이 사는 공간은 그 200kg 포스 제곱미터의 하중, 그러니까 2kN 정도의 하중으로 설계하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게 떨어지면 설계 범위를 초과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방안 같은 것들은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아까 초기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공기의 문제도 크지요. 만약에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있거나 무슨 클레임이 걸려서 공사가 중지하게 되면 원래 예정된 공기를 맞추려고 현장 소장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맞추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비용도 많이 나가게 생각에는 되고. 네네 이런 주요한 구조체 공사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어서 공사가 중지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이런 강제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사고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어서 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규석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